민선옥이 이제 2년 반이 더 지난 상황인데요. 아직 성과를 이야기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의 패턴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행정은 대체로 일방성이 강했는데, 지금은 이제 민선옥이 들어선 저희가 주민 참여, 가바넌스를 매우 중요한 행정의 과제로 설정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건가, 또 행정의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건가를 매우 중요한 행정의 과제로 놓고 그동안에 쭉 진행을 해와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 공무원들도 그 행정에 있어서 일방성을 탈피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 또 각 분야에서의 주민 참여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게 많이 큰 변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뭐 객관적 수치나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난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이 청렴도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취임 첫 해에 우리 구의 청렴도 수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평가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16위를 했었습니다. 25개 구니까요. 매우 낮은 수치였죠. 1년 후에 2011년도에는 서울시에 그렇지 않구나. 2009년도의 평가가 이제 16위였고요. 서울시. 2010년도 제가 취임한 첫 해 연말의 평가는 10위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서울시 3위로 이렇게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이 됐고, 작년 연말에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외부 청렴도에서는 1위, 그리고 종합 청렴도에서는 전국 2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은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청렴도가 단순히 청렴도의 문제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행정 전반이 그 중심을 갖고 또 기준을 갖고 행정 전반이 개선됐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하나하나의 행정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그 행정의 분위기가 변화되면서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청렴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갖고 있는 딱딱함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면 수용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청렴 관련한 대책들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실행을 했고요. 예를 들면 뭐 청렴 문화제 같은 거를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을 높이면서도 또 그것을 그 공직자들이 일상 행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던, 저는 좀 특징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도봉구가 처해 있는 지리적 또 경제적 여건을 보면 사실은 지리적으로는 이제 서울의 변방에 위치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는 경제 기반이 취약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자산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도봉구의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다행히도 우리 구에는 이제 문화적 자산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드러내서 또 그 외부에서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 여기에 착목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둘리 박물관 같은 경우인데요. 아시다시피 둘리는 도봉구 쌍문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국민 만화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매우 그 성공한 1세대 만화 캐릭터인데요. 그것을 소재로 해서 둘리 뮤지엄을 지금 올해 착공을 했었고요. 예를 들면 일본의 지브리 박물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텐데요. 만화 산업이 꽤 그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또 만화 애호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구에 둘리 뮤지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게 그 1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해서 올해 착공을 했었고요. 그 외에 우리 구와 연관이 있는 문화 인물, 역사 인물 이런 분들을 소재로 한 예를 들면 김수영 문학관, 또 함석헌 기념관 이런 사업들을 올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우리 도봉구면 도봉산 위에 어떤 볼거리랄지 또는 찾아볼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를 소재로 한 그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그 공간들을 마련함으로써 도봉구의 어떤 가치도 상승이 되고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볼거리, 찾을거리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1차 이제 K-팝 공연장은 문화관광부에서 그 입지 선정을 일산으로 한류월드 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 이 K-팝 공연장 구상을 했을 때는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기 이전부터 저희가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시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문광부가 계획을 발표하면서 문광부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우리가 유치 신청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고양시로 갔습니다만 서울시가 이 K-팝 공연장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릴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서울시에서 K-팝 공연장 설립을 위한 계획을 조만간에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1차 문광부의 계획과는 다릅니다만 서울시가 만약 그러한 K-팝 공연장과 관련한 정책 결정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유치 신청하고 노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문광부의 이제 유치 설명을 할 때 강조를 했습니다만 일산의 고양시에 결정된 요인 중에 공항과의 거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어떤 그 나라의 아레나 공연장으로 통칭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알기 쉽게 K-팝 공연장을 합니다만 세계 모든 나라의 아레나 공연장은 수도에 위치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브라질 하나만을 빼고는 모두가 다 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의 복수로 아레나 공연장이 있는 나라는 지방에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브라질의 경우는 브라질리아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리오데자네이루에 그 아레나 공연장이 있는 것이고요. 행정 수도죠. 그렇죠. 그래서 인구가 집중된 곳에 첫 번째 공연장이 위치하는 것이 어느 나라나 그동안의 이제 관례인데요. 우리는 묘하게 이제
그 서울이 아닌 고양시에 입지 선정이 됐죠. 지금도 역시 이 모든 전문가나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1차 K-POP 공연장은 첫 번째 공연장은 서울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서울시가 정책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서울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이라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문광부에서 입지 선정을 했을 때 서울시의 자치구가 3군데가 그러니까 유치 신청을 했거든요. 저희 도봉구를 포함해서 송파, 송파의 잠실, 그리고 강서구의 마곡, 이 3군데입니다. 다른 곳은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일산에 지금 그 K-POP 공연장이 이제 입지 선정이 된 만큼 일산과는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입지가 겹치는 측면이 있고요. 송파의 잠실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있는 체육관을 헐고 다시 지어야 하는 그런 그 낭비적 요소가 있고요. 그 외에 그 부지의 특성상 그 입지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창동의 경우는 이미 주변에 그 뭐랄까요,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될 그런 그 필요가 없을 만큼 시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용도 변경이 필요 없을, 그러니까 이미 상업지역으로 상업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만 한다면 곧바로 지어질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아레나 공연장은 모든 나라의 경우에 이 전철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0,000명 이상, 15,000명 정도의 인원이 일시에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대중교통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승용차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 그 일대가 마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아레나 공연장은 그 전철과 지하철과 5분 내에, 걸어서 5분 내의 거리에 있는 게 일반적 그 입지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창동역과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 유치하고자 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창동역은 또 1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훌륭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서울의 경우에 이 불균형 발전, 강남과 강북 지역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시정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인데, 그 아레나 공연장이 창동에 위치하게 된다면 그것은 강남북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한 이 공동의 과제를 갖고 있는 인근구와 협력을 해서 예를 들면 저희 도봉구를 포함해서 노원, 강북, 성북 이 4개 구가 작년 5월 달에 동북사구 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동북사구 발전협의회는 과거에는 이제 이 상호간의 경쟁, 그리고 행정구역 간의 어떤 단절, 이런 게 이제 관행이었는데, 과거의 관행이었다면 이 동북사구 발전협의회는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이 공동의 발전을 목표로 한 어떤 협의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북 4구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드타운화 되어 있는 도시의 성격, 다시 말씀드리면 일자리가 없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의 활력이 떨어지고 또 저발전되어 있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색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서울시와 이 동북4구가 공동으로 용역을 지금 그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4구 발전 방안에 대한 공동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요. 자치구 차원에서 또는 몇 개 자치구가 용역을 공동으로 실행한 적은 있지만 서울시와 그 자치구 협의체가 공동 용역을 시행한 것은 이번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북 4구의 이해관계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 역시도 서울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용역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동북 4구의 발전 방안은 실행력이 상당히 높은 그 용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일시적인 한두 해의 노력을 가지고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속되고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력, 이런 걸 해 나가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장기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교육 문제를 바라볼 때 저희는 이제 지원하는 입장이고 이제 교육의 담당 주체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지역 주민들이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주민들이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 대학 진학과 관련된 교육의 공교육의 질을 좀 높여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교육 복지의 측면, 내지는 대학 진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또 한편의 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난 요구는 이제 진학률을 높이고 좋은 대학에 많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수면 위에 올라와 있지만 그 저변에는 숨어있는 요구 중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복지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학 진학률의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이제 직접적인 그 교육 서비스를 우리가 지원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학교에서 효율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여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올해 이 교육복지 지원센터를 새롭게 구성을 해서 말하자면 이제
학교에 부적응하는 아이들 내지는 또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랄지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한편에서 이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진로 체험센터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새롭게 만들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일본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것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 도시가 개발 위주의 도시 정책이 수행이 되면서 마을이라는 개념이 이제 사라져 버렸죠. 마을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 담고 있는 의미는 공동체적인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형태적인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마을을 개선하는 측면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의견을 모으고 또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이제 되살리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좀 보시지. 취임해서 그 다음 해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요. 첫 해에는 이제 2개의 동을 시범동으로 삼아서 아파트만 있는 동과 아파트가 하나도 없는 일반 주택이 있는 동, 2개의 특성이 있는 동을 시범동으로 삼아서 그동안에 쭉 진행을 해왔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방학천을 중심으로 해서 방학천 수변형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4개 동이 함께하는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을 그동안에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아직 성과를 말하기는 좀 이른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리더를 양성하는 스스로 과정. 생겨나야 된다. 그렇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공무원들, 행정 측에서는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그동안에 가져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스스로가 주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과정. 이것만 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저희들이 한 2년 진행해 오면서 상당한 그 마을의 리더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 마을의 리더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거꾸로 진행될 정도로 상당히 저희로서는 뭐 그동안 2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그 씨앗들이 많이 생겨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마을의 공동체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여러 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의 카페 내지는 주민들 스스로가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또 북카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금 한 전체적으로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것까지 합치면 한 6개 정도가 마을의 공간으로, 공동체 공간으로 이렇게 새롭게 조성이 됐고, 또 꼭 그런 공간이 없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이 마을의 공통된 의제를 가지고 지속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점차 확대되고 또 확산이 되면서, 그리고 작은 성과가 눈에 보이면서 저는 그 마을의 분위기랄까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겁니다만 도봉구 쌍문동에 꽃동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일반 주택이 중심이 되어 있는 동인데, 과거에 꽃동네라고 할 만큼 꽃이 많이 피었는데 꽃이 많이 있었던 동네인데 지금은 뭐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름만 남아 있는 것인데, 그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꽃동네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꽃동네 만드는 것을 과제로 해서 주민들 모임이 이렇게 생겨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행정적 지원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게 이제 여러 마을에서 그런 씨앗들이 만들어지고 또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선은 저희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재정의 위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경제 사정이 그 악화가 되면서 그로 인한 이제 경제 위기, 그러니까 재정적 그 결핍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재정 분배의 문제, 여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재정, 중앙정부의 재정과 지방정부의 재정을 나누면 8대2의 구조입니다. OECD 국가의 경우는 아무리 낮아도 6대4 내지는 5대5 정도의 비율인데 비하면 이거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취약한 재정 구조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자치가 재정자치 없는 지방자치는 사실은 거의 말뿐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취약한 재정 구조를 개선할 수 있어야 된다. 정부가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게 하려면 지방재정을 지금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늘릴 수 있도록 그 관계법령을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욱이 이제 그런 취약한 재정 구조 속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이제 복지가 상당히 지난 대선에서도 화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복지는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근데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시행되는 사업도 지방정부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계속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전체 그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 예산이 51%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이 51%의 재원 중에서 저희 도봉구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복지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대부분이 이 중앙정부의 그 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매칭 펀드입니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그나마도 취약한 지방 재정을 더욱더 그 고사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이 복지 재원에 있어서 지방 정부를 압박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그 복지 재원 배분 구조를 대폭 수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지방 정부의 재정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이랄까 이런 것들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대에 맞게 좀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경전철 문제는 사실은 그 연장 계획이 서울시에서 확정이 된 상태에서 민간 측의 어떤 과도한 요구로 인해서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1년도에 저희가 민자와 그 국시비의 배분 비율을 처음에는 6대4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중에
2대 8, 민간은 2, 국시비로 8 이렇게 이제 이 변경 요청을 하다 보니까 뭐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토해양부에 차라리 이거는 공공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낫겠다. 민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그런 요청을 했었고요. 2011년도에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을 1년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수준으로 나왔고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작년에는 또 자체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또 1년 동안 그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괜찮은 상황으로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경전철 문제가 이제 박원순 시장이 취임을 하시면서 또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빚었던 분야가 이 경전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세밀한 검토를 해왔던 것 같고요. 경전철 문제가 이 우리 방학 이 구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세훈 시장 시절에 계획되었던 여러 노선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통틀어서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는 이런 계획을 검토해서 아마 조만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 도봉구의 경전철 연장 노선의 경우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문제는 이것도 매우 그 지역 주민들로서는 큰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매우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에 여러 차례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큰 진전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지방선거의 특성상 동시선거이기 때문에 그 단체장이나 후보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크게 개인의 노력 그리고 개인의 노력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는 게 우리 지방선거, 동시선거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선거를 의식해서라기보다도 저한테 주어진 구청장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또 주민들의 어떤 그 요구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좋은 평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새로운 사업 또 구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일들 예를 들면 문화 영역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둘리 뮤지엄이랄지 김수영 문학관, 함석헌 기념관 등등 새롭게 시작하는 문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도봉서원 복원 사업 이것도 매우 큰 사업인데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말씀드렸던 이제 아레나 공연장, K-pop 공연장의 경우는 서울시의 정책 결정 여하에 따라서 다시 한번 도전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